여러분, 마그네슘이 체중 감량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중에서도 마그네슘은 대사에 좋다,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는 말로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무려 30년 동안 5,000명 이상을 추적한 연구에서 마그네슘을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은 비만 발생 위험이 약 51%나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마그네슘 섭취량 차이만으로 30년 뒤 체중 변화의 흐름이 이렇게 달라진 거죠. 오늘은 이 마그네슘이 체중 감량과 대사 건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품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커지고 또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은 무엇인지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마그네슘의 대표 효능 첫 번째, 인슐린 민감성 개선과 혈당 조절입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한 미네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300가지 이상 효소 반응에 관여하고 그중 특히 인슐린 작용을 돕는 핵심 조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슐린이 잘 작동해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신호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체내에 남은 당이 지방으로 바뀌면서 체중이 늘어날 수 있죠. 실제로 아스카리 연구팀이 22개 임상시험을 분석한 결과 마그네슘 보충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BMI가 평균 0.21 낮게 나타났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대사 밸런스를 안정시키는 의미 있는 수치로 평가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섭취가 적절할까요? 미국 NIH 기준으로 성인 남성은 하루 400mg, 여성은 약 310mg이 권장량입니다. 식사로 충분히 섭취하는 게 가장 좋고 보충제로 복용할 경우엔 하루 350mg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그네슘은 체중을 직접 줄인다기보다 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게 도와주는 조율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균형이 잡히면 혈당이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체중 관리도 쉬워지죠. 이제 두 번째 효능으로 넘어가 보시죠. 염증 억제와 대사증후군 완화 효과입니다. 여러분, 혹시 몸속 염증이 비만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나 과식, 가공식품 섭취가 많아지면 저등급 염증이라는 상태가 생기는데요. 이게 바로 체지방을 쌓이게 하고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은 이 염증 경로를 조절해줍니다. CPRC 반응 단백질 같은 염증 지표를 낮추고 세포 속 에너지, 대사를 안정시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한 연구에서는 식이 마그네슘을 100mg 더 섭취할 때마다 대사증후군 위험이 약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시금치 한 줌, 아몬드 한 줌을 매일 더 챙기는 것만으로도 대사 건강에 유의미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30년 추적 연구에서도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한 그룹은 BMI, 피하지방량, 허리둘레 등 여러 지표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대사 균형의 숨은 조력자라는 별명이 어울리죠. 물론 신장질환이 있거나 수술 직후이신 분은 보충제보다는 식품을 통해 섭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마그네슘의 최악의 궁합 top5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고카페인 음료나 술입니다. 이 둘은 마그네슘의 배설을 촉진시켜 몸속 농도를 낮추는 대표적인 방해꾼이에요. 둘째, 혈당이 조절되지 않은 당뇨 상태입니다. 이 경우 마그네슘이 세포 내로 잘 들어가지 못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소화흡수 장애나 크론병 등 장 질환이 있는 경우 흡수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시기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지속적인 스트레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마그네슘 배출이 늘어나 저마그네슘, 고코르티솔 악순환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결핍 상태에서 식이 보충만 고집하는 경우입니다. 필요할 땐 단기 보충도 고려해야 하는데 단독으로는 체중 감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최고의 궁합 top5는 무엇일까요? 첫째, 잎이 진한 녹색 채소. 시금치, 케일, 근대는 마그네슘의 보고입니다. 둘째, 통곡물 견과류 콩류. 이 식품들은 마그네슘뿐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과 지방 대사를 함께 안정시켜 줍니다. 셋째, 저당저 가공 식단. 가공식품 속 인산염이나 설탕은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자연식 위주의 식단이 훨씬 유리합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 운동 중 마그네슘 소모량이 늘기 때문에 충분히 보충해주면 근육 회복과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마그네슘과 코르티솔은 서로 균형을 이루는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히 하는 습관도 마그네슘의 효과를 높입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마그네슘 궁합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시금치 퀴노아 샐러드 볼이에요. 재료는 시금치 100g, 통곡물 퀴노아 50g, 아몬드 슬라이스 20g, 병아리콩 30g. 먼저 시금치는 끓는 물에 1분만 살짝 데쳐주세요. 퀴노아는 물 100ml에 12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그 위에 아몬드와 병아리콩을 토핑으로 얹어내면 완성. 칼로리는 약 350칼로리 정도지만 마그네슘은 150mg 이상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을 한 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식사 10분 전에 이런 채소 샐러드를 드시면 포만감이 생겨 과식도 막을 수 있고 마그네슘 흡수율도 높아진다는 점 꿀팁으로 기억하세요.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임신 중이시거나 수유 중 또는 신장질환이나 수술 직후이신 분, 그리고 이뇨제나 특정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보충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과다 섭취 시에는 설사, 복통, 심한 경우 저혈압이나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으니 보충제는 일일 350mg 이하로 제한하세요. 또한 고칼슘 식품, 고인산 가공식품, 알코올은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그네슘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식의 단정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Medical News Today 리뷰에서도 명확히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작은 OX 퀴즈로 정리해 볼까요? 마그네슘을 많이 먹으면 자동으로 살이 빠진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마그네슘은 체중 감량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 대사 기능을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아스카리 연구팀 메타 분석에서도 BMI는 약간 줄었지만 체중이나 허리둘레에서는 일관된 변화가 없었죠.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보조 키플레이어로 보시면 됩니다. 운동, 식단, 수면 관리가 함께 따라야 비로소 효과가 드러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요약 3줄. 마그네슘은 인슐린 민감성과 혈당 조절을 도와 체내 지방 축적을 억제합니다.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 대사증후군 위험을 약 17%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체중을 뚜렷이 줄이는 근거는 제한적이며 식습관, 운동, 수면이 함께해야 시너지가 납니다. 실천 포인트 3가지. 매일 녹색 채소 통곡물 견과류를 한 끼 이상 포함하세요. 하루 30분 꾸준한 운동으로 대사 효율을 높이세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로 마그네슘 손실을 막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다음 건강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